2차에서 또 따라하기랑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면접은 흔히 말하는 뭐 기업 면접 느낌이에요? 어떻게요? 인터뷰를 하지 않나? 아 맞아요 인터뷰. 인터뷰에 제가 그 단어에 좀 민감해요. 여기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회피 안 해요. 회피 안 해요. 네. 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미미의 뉴스 데스크.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미미누가 원하는 주제로 원하는 게스트분들과 또 시원하게 털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에 이어서 엄청난 거물급 게스트분들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체능 입시가 되겠습니다.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세 분의 게스트. 여러분 반가우실 겁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 분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기 파트를 오늘 담당해 주실 분이에요. 환승연애 4 출연자이셨습니다. 박지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승연애 4에 출연했던 연기 파트에 대해 얘기할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다음 출연진도 연애 프로그램 출신이 되겠어요. 입시 내에서는 미술 파트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솔로지옥 5 출연자셨습니다. 이주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로지옥 5에 출연한 미술 파트를 맡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역시나 환승연애 4 출연자셨습니다. 무용 파트 예체능 내에서 담당해 주실 분입니다. 조유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승연애 4 출연한 무용수 조유식입니다. 예요. 사실 세 분 너무 반갑고요. 주제 자체가 뭐 연애, 연프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사실 연프 비하인드는 뭐 다른 방송 좀 많이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이제 사실은 거의 지겨울 정도죠. 아니요. 아직 목마릅니다. 그래도 많이 나갔지 않나요? 저 많이 안 나갔어요. 기한 발사님 채널에서도 이사 전 집 공개까지 그죠? 맞아요. 하셨었고 외람되지만 한 가지 좀 여쭐게요. 오늘 시점으로 정원규 씨와 아직도 서로 사랑합니까? 네, 저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됐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오늘 예체능 있으니까 주영 씨도 미미미누에 대해서 혹시 뭐 보신 뭐 쇼폼 영상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성훈 오빠 나온 거를 많이 퍼졌어요. 네. 애국가. 그 쇼폼 요거였는데 그걸 보고 좀 어떤 느낌이 들었죠? 성훈 오빠 또 잔잔하게 말 재밌게 잘한다. 지옥도에서도 그랬나요? 네. 비슷했어요. 네, 비슷했어요. 무드가? 네. 그분은 역시. 근데 영어를 쓰시는 게 저는 컨셉인 줄 알았는데 네,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촬영 그 당시에는. 네, 저한테 막 Let's go 이러고 그래가지고 일상에서도 렛츠고를 해버리는군요. 오늘 어쨌든 주제는 또 예체능인데 미대 진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유식 씨는 오늘 처음 뵀는데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센치예요? 188cm입니다. 나중에 이제 무용 얘기 많이 하실 텐데 키 많이 중요하다 그죠? 키요? 키 중요하죠. 입시에는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죠. 예체능 입시 얘기들 이제 방송 출연 이후에 많이 하신 적 있습니까? 예체능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저 아껴뒀죠. 여기서 얘기하려고. 유식 씨가 확실히 센스가 있네요. 오늘 좋은 토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윗한 토크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기 전에 간단한 근황 먼저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지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제 라디오 출연이 있었어요. 원규님과 함께 했었죠.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같이 또 나가실 거죠. 저는 사실 좋아요. 같이 나가요. 시작됐다 또. 근데 원규가 저랑 나가기가 좀 싫다고 해가지고. 그만하세요 형님. 이 사람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왜 진짜. 그러지? 너무 솔직해. 저랑 하면 더 긴장이 된대요. 왜일까요? 좋습니다. 왜 떨릴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사실은 더 좀. 저한테 음. 잘 보이고 싶어서? 너무 예뻐서 뭐야? 다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메인으로는 지금 아직 강사 업무를 하고 계신 걸까요?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도 많이 치우쳐져서 강사 일은 제가 스케줄을 좀 줄이기는 했어요. 작년에는 아예 그 고3 입시를 풀로 맞다가 그래서 대학도 보냈거든요. 대입까지도 관장을. 와 이거 저는 바쁜데 고3은? 원래 대입을 합니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고3 입시하는 게. 지금은 그 전체 3학년 입시반 친구들 총괄하는 무대 기술 수업 들어가고 있어요. 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패션쇼도 다녀오시고 어떤 또 그 좀 최근 근황이 있으실까요? 방송 이후에 또 삶이 또 많이 달라졌고 그럼에도 공예 작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하반기에 또 전시를 하는 우와. 게 또 목표이기 때문에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패션이 지연 씨의 이제 전시회까지 본업도 이어가시지만 또 연애 활동을 최근에 또 소속사 계약을 네, 그쵸. 통해서 병행을 또 하려고 하신 것 같고요. 유식 씨는 이제 계속 무용을 하나요? 네, 저는 최근에 공연을 해가지고 방금 저 전에 알았는데 갔어요. 보러 오셨다고. 저 보러 갔어요. 공연을 보러 갔다고요? 네. 아니 이렇게 또 비방으로 콜라보 해버리면서 어떻게 된 거야? 지연 누나도 보러 왔고. 저랑 원규랑 또 같이 가고. 날에 왔어요. 이 두 분이 같은 날에 왔어요. 진짜요? 예. 근데 못 만났어. 오. 공연을 또 최근에 어디 앉으셨어? 죄송해요. 죄송한데 지방 방송까지 지금 최근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편하게 임하다 보니. 다인원 토크다 보니까 네. 또 첫 번째 토크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예체능 분야죠. 무용, 연기, 미술에 언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건 역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식 씨는 그 어린 시절 좀 기억나십니까? 언제 무용과 사랑에 빠졌어요? 아직도 생생한데 제가 원래 저도 연극영화과였어요. 언제부터? 대학부터요? 아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연극영화과였는데 연극영화과에서는 또 특기를 하거든요. 저는 무용을 했는데 그때 하는 특기랑 제가 생각하는 무용과의 무용이랑은 아예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연영과 선생님이 너네 오늘 방과후 수업 빼줄 테니까 무용과 예무제 보러 가라. 그 무슨 그냥 수업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툴툴대면서 갔는데 거기서 한국 무용에 이제 매료가 됐어요? 매료됐죠. 침 흘렸죠. 침까지 흘렸어? 왜 침까지 흘렸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발레만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한국 무용이라는 장르에 이렇게 멋있는 춤이 또 있구나로 시작을 해서 나는 무조건 특기를 한국 무용으로 가져가야겠다. 애초에 연영과를 가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저 키 작을 시절에 어디 예. 작은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쵸. 누구나 처음엔 작으니까. 그렇게 중학교 때 키가 작았는데 이 키가 갑자기 쑥 크고 제가 원래 남고를 갔거든요. 남고 갔다가 이제 예고에 있는 친구들이 너 연영과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막 선생님들도 너를 원하더라. 네. 해서 편입을 시험 봤죠. 야, 요거는 이제 또 빵기 토크 때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네네네. 편입 이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있네요. 어쨌든 원래 연영과였다가 그 일부 어떤 선생님 말씀으로 한국 무용을 관람하게 됐는데 네, 맞아요. 그 순간에 딱 매료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영 씨는 미술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신 거예요? 저는 네.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태초 드립을 쳐버리면서 저 그거잖아요. 자기소개. 태어났을 때부터 인기가 솔직해서 근데 그거 약간 다른 맥락인데? 근데 진짜로 태어났을 때부터 미술이 좋았어요. 저는 스크린샷처럼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엄마한테 나는 만들기가 너무 좋아. 무언가를 막 만드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꼭 디자이너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때가 진짜 5살? 와. 유식 씨보다 훨씬 더 어립니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표출했던 그 순간이 있고 지연 씨는 이제 연기에 대한 관심 좀 더 성숙한 나이였을까요? 아니면 저는 네. 시작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좋아요. 원래는 사실 아이돌이 꿈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얘기한 적 있어요? 제대로 오픈을 한 적은 지금이 처음이고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저도 한 6살? 제 기억에는 그때쯤이에요. 그때 제가 어릴 때 그 장윤정 씨가 아이돌보다는 이제 그때 장윤정 씨 붐이었었어요. 저는 그 조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케이. 뭔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뭔가 연예계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배우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준의 배우라고 하면은 연기. 전지현님, 김태희님, 한가인님 이런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엄청 유명하셨던 예. 배우셨기 때문에 네. 나는 저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배우는 조금 어렵겠다. 아이돌이랑 배우랑 같이 병행하는 사람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좀 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연예계 전반에 맞아요. 진출해서 타인을 좀 감동시키는 맞아요. 그런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굉장히 어린 나이에 보통 예술에 대한 관심을 세 분 다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입시 과정을 거쳐서 이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체능 입시하면은 뭐 세간에 떠도는 얘기는 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N수한 친구들도 또 굉장히 상당히 많고 이 학업과 실기의 병행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이건 주영 씨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주영 씨가 상명대 미대로 속하게 되는 이제 학과예요, 그죠? 맞습니다. 생활예술학과 텍스타일이랑 네. 가구 조형 이렇게 나뉘는데 예. 저는 가구로
최종 졸업을 했습니다. 하시게 된 그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대내의 그 이제 분과인데 주영 씨가 이제 예고 진학은 아니었단 말이죠. 맞죠.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미대 입시 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미술 중점 학교들이 몇몇 있었어요. 저는 그걸 노렸죠. 네, 계속 네, 미술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죠. 미술로 소문이 자자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많았어요, 인원이. 미술반을 위해서 이 학교로 온 거죠. 많은 친구들이. 그 미술반 아니 뭐 비미술반이에요? 문과, 이과, 미술반 이렇게 있었어요. 아. 네. 되게 특이하다. 그쵸. 특이한 학교긴 미술 했죠. 중점학교니까 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 경쟁률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 거기 들어가는데 성공합니까? 성공하죠. 이야, 네. 좋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술반에 들어가서 자 고3까지 이어갑니까? 아, 쭉 가죠. 저는 수시를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네. 또 수능 준비도 병행을 했죠. 수능은 최저도 있는 거죠, 그죠? 그쵸, 그죠 있죠.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고 실기까지 챙겨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내신 수시를 준비하셨다 했는데 내신 들어갔습니까? 내신 당시? 완전 들어갔죠. 내신 다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받고요. 그쵸. 그다음에 실기까지 네, 실기. 그렇게 해서 최종 입학을 거두셨는데 학원을 중간에 다닌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미술 입시 학원을 꾸준히 다녔죠. 고1 때부터 다녔던 것 고1 같아요. 네. 제대로 미대 준비를 그냥? 네, 진짜 그쵸. 제대로다. 네. 그러면 내신 고1 때부터 내신 바로 들어가는데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또 수시를 챙겨야 되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내신 챙겨야 되는데. 개근에 또 제가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아 완전 똑순이었군요. 네, 완벽한 아 그 생기부를 아, 위해서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완벽주의. 완벽주의. 그래요. 근데 이제 고3 때 네. 그 수시 실기 준비를 위해서 네. 학교를 빠져야 해요. 그래서 미술하는 친구들은 다 이제 점심 먹고 빠지는 거죠. 저희는 또 미술반이니까 그거를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저는 너무 이 개근상 받고 싶어가지고 3학년까지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와. 근데 고3 2학기는 네.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개근상이 받고 싶어서. 진짜? 오. 네. 근데 아니 그럴 3-2까지? 네. 보통 그때 영화 틀어주고 노는데. 맞아 와, 맞아. 이거를? 왜냐면 1학기까지 개근을 했는데 나와의 싸움인 거죠. 성실하자가 1-2학년도 개근? 모토였어. 그쵸. 대단하다. 이거 진짜 아무도 음. 못하는데. 주영 씨가 지옥도에 좀 성실해 보이더라. 감자나 이런 거 많이 지옥도에 준비하시지 성실해요? 않았어요? 아침 식사? 아침 식사? 돌아가면서 했죠 그거. 그쵸. 분배하면서. 분배하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종 이제 졸업하신 상면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분명히 그 본인이 원하는 선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6개 썼다 그죠? 아, 우리 네 여자. 썼어요. 몇 학번이죠? 19학번입니다. 19학번. 제가 네. 18입니다. 아, 아니. 아 맞네, 늦게 들어왔습니다. 맞네. 아, 오수. 네, 정상적으로 했으면 1사인데 제 18번이에요. 저 17인데. 족보가 이렇게. 네, 아니 그렇게 돼요, 근데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 다 비슷한 연배다 이거예요. 음. 개근을 성공합니까? 아, 현실에 또 타협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학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 근데 비쌌어요. 비싼 거는 누구나 아는데요. 그러니까 월에 100만 원 넘나요? 이게 학부모 입장. 가르치니까 이게 예, 아, 그거 가르치니까. 너무 궁금해요. 궁금할 수 있죠. 미술학원이 타임제로 운영이 되는데 아. 1타임, 2타임, 3타임 이렇게 하면은 네, 한 타임에 4시간씩이에요. 그래서 보통 방학 때는 3타임씩 하는 거죠. 12시간? 네, 12시간을 그림만 그려. 아, 난 못해. 주 7회?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냐, 네, 네. 수능 준비하는 친구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나뉘는데. 이렇게 각자 맞춰서 이렇게 네. 합니다. 그러면은 내신 성적은 한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잘했었던 거. 그 미술반 내에서는 상당히 네, 잘했었다. 좀 잘하는 정도 상위권이었다 음. 그죠? 6장 중에 몇 장 붙었는지 좀 기억나십니까? 제가 현역으로 가셨죠? 수시는 상명대를 최초 합격을 했고, 아예 최초합 네, 여기는.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딱 그쵸, 그쵸. 붙었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이제 경희대학교 제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경희대 거기 예비번호 진짜 앞번호였는데 한 자릿수였어요? 네.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제가 경희대에서 실기대에서 또 상을 탔었어요. 또 이러면 못 고등학교 때? 놓지. 생명대 최초합을 가시고 추가 재수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냥 학교 생활을 하겠다. 제가 1순위가 상명대였어요. 왜냐면 제가 가구 조형이라는 학과를 위해서 이 학교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 가구 조형을 고등학생의 나이에 왜 관심이 들었냐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도 전시회 같은 걸 너무 잘 다니고 그 당시에 또 코엑스에서 하는 공예 트렌드 페어에도 견학을 가게 됩니다. 오브제나 이런 리빙 페어 같은 거 보면은 네. 가구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네네. 예쁘고 감각적인 가구들을 보고 매료가 된 거죠. 와, 나도 이렇게 멋있는 작품 만들고 싶다.
이게 사실 모든 미대 다 있진 않은 거예요? 가구조요? 아 이게 서울에 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홍대랑 상명대밖에 없거든요. 그럼 홍대 갈 수는 없겠네. 근데 홍대는 어. 실기를 안 봤어요. 비실기야. 네, 홍대가 비실기 비실 맞습니다. 네, 미대에서. 미대인데? 네, 미대인데. 비실기예요. 그 성적 좀 괜찮고 나 지금 실기 자신 없어. 그냥 공부를 너무 잘해야 되고. 맞아요. 제가 그렇게까진 못했죠 공부를. 그럼 홍대는 미술 안 한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죠. 그러니까 실기를 안 본다더라. 지금도 그래요. 그럼 가서 뭐예요? 근데 가서 미술. 돌발로 뭘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이 A4 용지 하나를 주고 네. 거기서 약간 창의적인 걸 더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학교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어떤 유형의 시험을 보는지까지 네. 하나하나 다 제가 파헤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상명대 미대 입시썰 가구 조형에 대한 좀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무용으로 갈게요. 유식 씨는 어쨌든 아까 그 썰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원래는 예고가 아니었다 본인도 원래 예고 아니었죠. 그냥 일반고 네, 남고. 그냥 일반 남고셨다가 네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편입을 하셨다는데 몇 학년 때였죠? 1학년 때 했습니다. 갈 거면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다른 애들이 이미 시작을 했고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제가 예고 가는 거. 제가 그냥 혼자 편입 자리 알아보고 준비하고 근데 예고 티오가 났어요? 나왔어요. 대전 분인데 대전 예고 티오가 나버리면 1학년 2학기 때 갑니까? 1학년 1학기 때. 와. 중간도 안 보고 갔어요? 중간은 보고 갔죠. 중간은 기존 남고에서 치고 바로 그냥 탈주를 해버리면서 2년 연영과로 가시다가 무용과로 전과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복잡하다. 복잡하다. 고등학교 내에서 전과할 때는 무용 테스트를 보긴 했었어요? 그때 전과는 시험이 따로 없었던 것 그냥 같은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했죠.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안 그럼 저지르고 얘기해요? 저지르고 뭔가 이뤄내고 얘기해요. 성과를 결과를 네네, 얘기하는. 나 여기까지 왔다.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실제로 예고 내에서 그렇게 전과라는 비율이 좀 있습니까? 없죠, 잘 없죠. 특기가 어쨌든 부전공이다 보니까 나는 그걸 전공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무용에 대한 마음이 확실히 그냥 더 완전 커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저 음악에 저 의상을 입고 저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게 너무 좋다. 음악도 다 작곡하고 한국무용과 친구들이 작곡가 친구들한테 받아 작곡가 선생님한테 맡기죠. 오. 네. 그 무용에 쓰는 음악들은 네네네네. 엄청 와. 비싸요. 아 그래요? 1,000만 원? 네. 그래서 무용에 쓰는 음악인데 비싸면 음악만 500,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누가 해줘요 비용을? 공연할 땐 학교에서 하는데 개인 작품 들어갈 때가 1000만 원인 거예요. 우와 그 외주로 받으면은 네, 그 와. 공연 작품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텐데 네. 그 이제 개인 콩쿨 작품이나 입시 작품 받을 때 그 작품 하나 받는데도 500만 원 정도. 그럼 어쨌든 무용으로 인생이 이제 바뀌어버리고 고3 때 이제 입시 철하고 맞물리게 되는데 가고 싶은 그때 뭐 대학교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는 무조건 한예종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3 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어느 무용과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저를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 한예종에 계셨던 분이라 나는 이 학교 커리큘럼만 보고 입시 준비를 해왔고 저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서 춤을 계속 춰오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는 한예종만 바라봤던 거였어요. 리스크가 큰데도. 그쵸. 예고라도 예체능 관련 학원을 다닙니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본인은 다 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 받고 서울에서 레슨을 받았어요. 와. 돈 진짜 장난 아니게 깨졌겠다. 왕복은 어떻게 뭐 버스 왕복은 버스 타고 다녔죠. 매일매일? 거의 매일 다녔어요. 대전에서? 네. 학교에서 또 레슨 받고 학원을 위해서 서울 왔다 갔다 했다고요? 서울 아니고 개인 레슨으로 받았어요. 과예요? 1대 네, 그 실기 레슨을. 그분이 대전으로 오라 하지. 안 돼. 그분은 예종을 다니고 계시니까. 한예종 재학생? 서울에 있는 예고로 편입을 또 하지. 그 급인데 지금? 와 진짜. 근데 그러면 고3 때 전과하고 고3 때 또 전학까지 가야 되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개인 교습이라 더 비쌌을 것 같은데? 개인 레슨은 진짜 비싸죠. 얼마였어요? 진짜 내가 지금 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지현 씨가 이거를 근데 이거는 또 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회비로. 그렇긴 해죠.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고3 생활을 보내셨는데 역시나 뭐 탈주하고 싶은 순간 없었습니까? 입시가 힘들잖아요. 고3 때 완전 백지 상태잖아요. 제가 이제 무용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맨날 그 서울 가서 레슨 받고 예종 레파토리 전달 받고 이렇게 수업 배우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마냥 재밌었구나. 네, 마냥 추는 게 뭐 좋아하니까. 진짜. 맞아. 한예종에서 봤던 이제 고 실기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뭐 봤어? 100% 실기입니까? 100%까지는 아니에요. 내신도 들어가긴 하는데. 학교 성적 좀 들어가고 네네. 아마 7, 80은 실기. 그럴
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내신 챙겼던 거하고 이제 실기가 거의 당락을 좌우할 텐데 실기에서 기억 있어요? 아직도 뭐 봤던 기억? 현역 때는 이제 1차가 따라하기 따라하기.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우습네. 아니요. 약간 흑백요리사 미션 같아. 따라하기입니다. 네, 그 넘어갈게요. 부전공이랑 면접이랑 그리고 2차에서 또 따라하기랑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면접은 흔히 말하는 뭐 기업 면접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요? 인터뷰를 하지 않나? 아 맞아요 인터뷰. 인터뷰에 제가 그 단어에 좀 민감해요. 거기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회피 안 해요. 회피 안 해요. 네. 그 따라하기가 뭐냐면 1차 따라하기는 한 20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앞에 2명, 뒤에 2명에서 순서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3번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기억력 중요하겠는데? 그 순간 기억력이 되게 중요하죠. 오, 그래서 예종 레슨을 받는 거예요. 예종 레파토리 안에서 그걸 변형시켜서 나오는 거니까. 기출 안무가 있네. 거기서 이제 변형해서 내네 약간. 1차 면접 부전공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2차 시험을 보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어느 친구가 한 명씩 본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오 스포였는데? 근데 제가 그거에 멘탈이 나간 거죠. 해서 순서를 다 까먹은 거예요. 함정 카드다. 그 자리에서 뭐 응가했죠. 응가를 했다고요? 똥 쌌죠. 쌌다는 거죠. 네, 쌌죠. 예종 실기장에서 본격 네, 네. 응가해.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현역 기회가 날아가 버리면서 지원 자체를 한예종밖에 안 했어요? 아니죠. 한예종은 그 아까 말씀했던 6장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종 쓰고 나머지 6장을 쓰긴 했는데 전 다른 학교를 준비를 안 했잖아요. 아 그냥 다 광탈이에요? 다 광탈은 아니고 그 제가 콩쿠르를 나갔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작품으로 다른 학교를 시험 보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그 개인 작품으로 시험을 봐서 그걸로 이제 6개 시험을 봤죠. 거기서 이제 한양대랑 세종대를 붙었어요. 와 무용과를. 네, 한양대 입학했습니다. 아 한양대 입학을 해서 학교생활 합니까? 했죠. 몇 학기까지 하셨죠? 1학기까지 했어요. 1학년 1학기. 1학까지 하면 뭐저 MT 나가고요. 세터 가고 세터 가고요. 주점하고요. 다 안 했네, 했어요. 다 했네. 축제 가고요. 저 살면서 축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학교를 들어가 보니 내가 생각하는 학교는 이런 커리큘럼의 학교가 아닌데 하면서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학교에. 그 어떤 점이 달랐어요? 한예종은 실기가 진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기하고 다 같이 공연 준비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다시 배우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대학 생활을 꿈꿨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다니다가 결국에는 한예종을 다시 지원해야겠다 반수를. 수능 안 봐도 됐고. 수능 안 그죠 봐도 실기로 이제 해서 다시 따라합니까? 다시 따라하죠. 이번엔 다 운이 좋게 통과했죠. 통과하셔서 그렇게 이제 20학번으로 최종 이제 반수해서 입학을 하게 되십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네? MC 두 분인가요? 반수하는 것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반수에 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아이. 그럼 돈은? 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죠.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초반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뭐 알바로 어떻게? 벌었어요? 그냥 뭐 5만 그냥 뭐 있는 돈 이렇게 해서 있는 돈도 용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이제 제가 20살 때 다른 친구들 다 놀고 다 대학생활 즐기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반수를 한다는 게 너무 어린 마음에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지금 사실 반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조금 힘든 것 같다. 엄청 찡찡댔어요 울면서. 부모님 받아주십니까? 전화요? 그 이제 반수 컨펌을 해주셨어요. 네 받아주셨죠. 받아주 자식 있는 부모 없기 때문에. 그쵸. 지연 씨의 썰을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연 씨도 예고예요 일단. 맞습니다. 저는 한림예고 연예과 똑같이 졸업을 했고요.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 대입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고3 때 무조건 데뷔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학교를 처음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경쟁이 되게 빡세지 않아요? 한림예고 자체도. 제가 학교 들어갈 땐 8대 1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과가 연예과가 네네, 연예과만. 내신하고 실기 다 보고 중학교 거. 그 사실은 한림예고가 성적을 안 봐요. 근데 그래서 고입 때?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성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한림예고 가는 걸 반대를 합니다. 처음에. 그냥 일반고로 가라. 일반고를 우선은 가고 가라. 그러니까 성적을 안 보는 학교를 가지 마라라고 하셨고,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정말 반대를 하셨지만 네네. 저도 한다면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들 그런 게 있네. 저 보내달라고 하고 저도 혼자 돈 모아서 KTX 타고 시험을 치러 갔다 옵니다.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이 한림예고로. 맞아요. 근데 또 기숙사가 없는 예고여서 네. 뭐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이거 당시에 어떡하지? 자취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부모님께서 내거셨던 공약이 국영수 100점 맞아오면 시험치게 해줄게 하셨는데 네. 당연히 100점은 못 맞았고요. 근데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좀 근접한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를 썼죠. 편지까지 여기. 내가 이 학교에 왜 가고 싶으며 나는 이 학교에 가서 어떠한 목표가 있으며 나는 이런 인생을 설계를 하고 싶다. 멋있다. 멋있다 진짜. 야 조유식 씨는 눈물의 전화였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좀 정량적으로 그래도. 그러고 시험을 치러 갔다 와요 심지어. 근데 또 부모님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연기 학원도 안 다닌 상태에서 생으로 그냥 와. 시험을 치러 갑니다. 연기를 시켰죠. 연기를 했죠. 연기랑 특기를 했죠. 특기는 뭘 선택하셨죠? 보아의 온리원 쳤습니다. 보아님의 올리원 춤 특기라는 건 자유. 네. 자유였습니다. 이 예고는. 그때도 연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퍼포먼스나? 연기가 아닌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연기가 아닌 무언가 너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럼 마임 해도 되고 맞아. 마술 다양하게.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고. 아 예고 입시 때 오와. 근데 저는 연기 학원을 그때 다녀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연기 학원을 다니고 예고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무용을 가지고 오는 것 같긴 했어요. 아 그럼 뮤지컬이나.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 오 근데 저는 몰랐기 때문에 장윤정의 어머나는 아니었네요. 아닌 게 참 그러네요. 다행이죠. 장윤정님 어머나는 아니었고 음. 보아님의 이제 온리원으로 가서 네, 결국 이제 합격을 맞습니다. 한림예고의 이제 일원으로서 이제 인생이 시작되시는데 네.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대학 자체는 예고 이제 시작 시점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어떤 걸 준비한 거죠? 일단 근데 학교에서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참여를 했고요. 음. 예를 들면 저는 연기과다 보니까 공연들 올리고 갈라쇼, 뮤지컬 갈라쇼도 하고 오. 그런 것들은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아 고등학교 때 네 연습생 생활도 진짜 짧게 아이돌 연습생이요? 예. 우와.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SM, YG, JYP, 하이브 이 중에 다시 돌아가서 선택한다면 SM 가겠습니다. 오 SM 이유가 있다면요? 캐스팅을 한번 받았었어요. 오. SM.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촬영했던 도전 골든벨이 있는데 저 그 사진 봤어요. 그렇습니다. 한림예고 예 이게 또 화제가 됐었죠 방송 이후로. 그걸 보시고 와. SM에서 우와. 캐스팅이 됐었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아이돌 제의를 주셨어요. 이미 배우로 마음을 굳힌 거는 고등학교 내에서 뭐 연기를 해보다가 좀 관심이 들어서. 맞아요. 음. 그래서 하지 않게 됐죠. 제가 2학년 1학기 때 했던 워크숍 공연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이라는 이제 연영과 친구들한테 너무 교과서 같은 작품이에요. 오. 공연을 올리다가 네. 빠진 거죠. 연기에. 연기에 빠졌다. 음. 춤, 노래 같은 그러니까 복합적 예술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배우라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음. 나는 근데 이제 동기 친구들보다 연기에 대한 진지함을 좀 늦게 품었는데도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약간 유식 씨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인생 흐름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용기를 내서 그때도 한 선생님께서 또 진짜 비슷하네. 지연아 넌 배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또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정통 대학교를 연극영화과를 가서 데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고 뭐 생각한 대학교가 있었습니까? 혹은 뭐 중앙대학교가 중앙대로. 목표 대학이었습니다. 중앙 이유가 있다면요? 뭐 중앙대 공연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공연을 볼 때마다 늘 너무 좋았고 네. 또 오래된 학교기도 하고 음. 동문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해서 네. 나는 중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예종은 그때 이제 연기 천재만 가는 곳이다. 저는 객관화가 좀 그래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서는 쓰고 일지망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요 입시할 때 뭐 내신 보는 학교 있었겠고요. 한예종은 내신을 40%를 봤어요. 지금은 30%로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쓴 거 없었어요? 한예종이랑 성균관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소서 보는 대학도 일부 있었고 그 당시. 맞아요. 이 당시 뭐 재미나 이런 것도 없어서 사실. 맞아요. 직접 다 그냥 수기로 그냥 네. 눈 빠져가면서 썼어야 되는데. 진짜. 네. 무용 쪽도 자소서 썼나요? 무용은 자소서 없어요. 이게 또 달라 그러니까. 연구를 과마다 썼었고. 커리큘럼이 엄청 네네, 시험도 맞아요. 다르고 그럼 그렇게 해서 최종 몇 개를 합격을 합니까? 한예종 합격했고 음. 중앙대학교도 합격을 하게 됩니다. 표정 보니까 또 있네. 어디도 했어요?
그 동덕여자대학교 어. 방송연예과도 합격을 하게 됩니다. 동국대는 1차까지만. 최종 성적은 이 정도였죠. 한예종 몇 학번이죠? L7학번입니다. 17학번 이제 조육 씨 선배님이 대선배죠. 돼버리면서 대선배요. 이렇게 환연해서 이 제외를 하게 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아 그거 언제까죠? 숙박 시작하고? 직업 얘기할 때 아 그거 한참 지나고 아니에요? 한 4일? 아 영상으로는 엄청 뜸들이던데 씨. 시청자들 그냥 이렇게 다음화 언제 나오냐고. 맞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음 질문인데요. 각자의 분야에서 나아갈 수 있는 진로의 모습. 현재의 그 진로 군도 있을 거고 주위에서 좀 들었던 선후배님들의 얘기를 좀 같이 동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현 씨 먼저 여쭤볼게요. 한예종 연극원 연기과를 이제 졸업을 몇 년 만에 하셨죠? 저는 22년 8월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그 이후에 환연을 나가기까지 한 몇 년의 기간이 있네요 지금 그죠? 맞아요. 그때까지 어떤 일들을 일단은 배우 활동을 시작을 하고자 소속사를 들어갔었고요. 그 당시 회사는 소개를 받고 들어갔었는데 한예종 같은 경우는 네네. 워낙 잘하고 계신 선배분들이 아, 많으시다 보니 네. 소개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당시 들어간 소속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하고 그리고 제가 회사를 나옵니다. 네. 그러고 상업 모델 같은 활동도 모델 활동도 하시고 네 조금 하다가 예. 그러고 이제 저는 과외를 했었어요. 고3 입시 연기과 연극영화과 과외를 했었고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병행을 한 거죠. 다 병행을 했어요 같이. 네. 이제 드라마 촬영 갔다가 친구들 수업 갔다가 네. 이렇게 20대 한 초중반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계속 배우로서의 내가 네. 직업에 정말 큰 시간을 쏟고 싶다. 맞아요. 하지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죠. 운때가 또 맞아야 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이제 지현 씨 같은 경우는 환승연애 맞습니다. 대표작이 환승연애. 환승연애에서 이렇게 또 저는 만개를 좋아요. 네. 그러니까 또 본인이 또 만족하시고 하니까 주영 씨가 봤을 때 미대를 졸업합니다. 그럼 어떤 좀 진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는 또 졸업 전시회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졸전 이게 또 장난 아니라면서요. 졸전이 진짜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많고. 네. 맨날 밤새고. 네, 아, 악명 맞아. 높잖아요. 제가 졸전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작가의 길을 또 걸을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되는데 졸전 통과를 못하면 유급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졸업을 못해요? 아니 졸업 못해요. 교수님한테 찍히면 그냥 휴학해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 회피하네. 그냥 한예종도 이래요. 작품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오디션에 떨어지면 졸업을 못 해요. 연기를 또 하나를 해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연극을 해야죠. 연극. 와, 연극이 되고 연기 쪽은 어떤 성공적인 졸업 전시가 뒤에 직업으로 이어져 버리는. 그러면 작가로서의 삶에서 수입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창출이 좀 될까요? 그 사실 팔려야죠. 아, 네, 작품이 팔려야 팔려야죠. 된다. 그럼 안 팔린다면 사실은 수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예 그쪽 분야는 자기 PR이라고 하죠. 네. 그런 전시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솔로 지옥에서 결국 공예 작가임이 공개가 돼 버렸고 이후에 사실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쏟아지는데 와, 아니 그럼- 실제로 네.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팔렸나요? 네. 이렇게. 남 구매 문의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음. 네. 와 너무 영어로 진짜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판 적 없습니까? 네, 근데 아직 없습니다. 와, 엄청 쪼네. 그래서 제 첫 번째 저렴하죠. 아니 이게 왜냐면 수요가 많은데 계속 올리네 가격을. 그래서 뭔가 더 수요가 많아지니까 팔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첫 번째로 구매를 어떤 분이 하실지 저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 전시를 보여드리고. 통해서 좋습니다. 디자이너 이외의 진로를 또 다양하죠 미대도. 그래도 다양하죠. 친구들 보면 또 가구 회사 들어간 친구도 있고 가구 회사. 작가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패션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정말 이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해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네. 느낌으로 좋습니다. 지현 씨는 이제 본인 토크 끊어서 먹방을 시켜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현 씨가 ASMR 하셔야 돼요. 저 유식 씨 이제 무용 지금 이제 무용 또 하고 계신다 했고. 네네. 사실 무용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더 많고 더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어떻게 벌죠? 예종 레슨인가요? 뭐 강사를 하면 강사도 좀 레슨도 있고 뭐 의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악 작곡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관련업에 종사해 버리면서 무대 미술 쪽으로 빠지시는 분도 있고 전공을 살리네. 해봤으니까 더 잘 아니까 의상을 이렇게 만들면 더 좋겠다라는 사람들은 의상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이렇게 또 메인 예체능 분야를 계속 해나가시면서 병행을 하신 모습이 더 멋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 질문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마지막 질문 지현 씨가 좀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농담이고요. 예체능 입시에 도전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시청하는데 아이가 예체능 한다면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너가 뭐 재능이 있니 없니 비용은 얼마나 깨지니 맞아. 하면서 그냥 헛바람 든 거 아니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런 어떤 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은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서 조언 해주고 싶은 말 뭐 학생분도 괜찮고 학부모님도 괜찮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입시는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운이 정말 많이 작용을 하는 곳이고 현재 트렌드가 이제 교수님들이 점점 더 좀 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을 뽑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것 보는 같아요. 추세. 그리고 사실상 지금 고3 입시생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예종이 작년 25년 기준으로 5,800명 정도 시험을 치러 간 것 같아요. 예. 저 때보다 몇백 명 많은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내신 관리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실 것 같고 그거랑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몸과 마음이? 네 몸과 네, 마음과 네, 멘탈까지도 음.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흔들려요. 연극영화과 입시를 하면 외모적인 부분도 그렇고 음. 내가 바꿀 수 없는 타고 태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얼굴 크기, 키라든지 키. 아니면 목소리라든지. 근데 이게 단점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오히려 요즘에는 정말 더 개성 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장점이 뭘까? 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고 독서를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연기 관련해서는 네. 독서. 제가 한예종에 입학을 했을 때 저희 첫 번째 과제가 국어 사전을 사는 일이었었어요. 어쨌든 연기자라는 것은 텍스트를 본인의 몸과 표정 혹은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네. 직업이기 때문에 예. 글에 대한 감도가 높아지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기를 준비하신 분들은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님도 네. 미대 입시 꿈꾸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쵸. 네,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한테도 정말 언니 미대 입시 썰 풀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네, 맞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아하면 해라예요. 해라. 좋아하는 마음, 미술은, 네, 마음이 있으면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제가 진짜 그랬고 아까 유식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되게 네. 잘 즐기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면 뭐든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해라. 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기 위치에서 잘 준비를 하다 보면 네. 좋은 기회는 언젠간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미술이라는 분야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미술을 한다는 친구들은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미술 쪽을 한다면 좋아하면 해라. 근데 미술 할 때도 공부 성적을 또 보기 때문에 네. 공부 안 할 생각은 하지 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술도 열심히 하고 자기만의 개성 그런 색깔을 네. 찾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식 씨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식분이 너무 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 안 하고 할까요? 얘기해야죠. 와 내로남불 오지네. 아, 자기는 얘기 안 했으면서. 근데 저는 예체능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자기가 뭐가 된 것 마냥 그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 어깨에 뽕 차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이렇게 세게 말해도 되나 근데? 뭐야? 다 얘기해놓고 뭐. 그 자기 본인 전공에 자부심을 갖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막 그렇게 자부심을 갖다가 그게 자만으로 넘어가고 거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주변에. 그러면 주변에 사람도 많이 안 남는 것 같고 뭐 일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뉴스데스크 예체능 입시편이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게스트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간단한 촬영 소감을 듣고 마무리 볼 텐데 지현 씨 오늘 어떠셨어요? 늘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미미미누 채널에 예. 나와서 제가 뭔가 이 연기 파트를 대표하는 식의 토킹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또 그 연프에서 보였던 모습과 또 색다른 모습들 전달들이 있어서 저 너무 좋았습니다. 주영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연애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이런 학업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더 좋았고요. 네. 솔로족 6가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격돼요? 합격. 제가 아까 이 말을 못 들었는데 제가 저희 학교를 그 면접을 보고 또 붙은 거거든요. 면접의 신. 면접을 잘 뚫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어필해야 합니다. 자신감 있게. 면접이 사회에서 너무 중요해요. 사실상 면접이 거의 뭐 다예요.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네. 모든 건 면접입니다. 그럼요. 기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좋습니다. 유식 씨 오늘 재밌었죠?
재밌었죠. 저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고 너무 감사합니다. 막 씻으면서 틀어놓고 씻고 막 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미누가 또 다뤘으면 주제나 인물도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예체능 입시편에 진행을 맡았던 미미누 박지연 이주영. 주식 였습니다. 안녕.